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0호 제13면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예술인 그림 공모전 당신의 재능이 제품이 됩니다.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0월 26일 월부터 11월 6일 금까지 발달장애예술인 그림 공모전 당신의 재능이 제품이 됩니다를 연다.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 예술인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가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장애예술인 그림 공모전 당신의 재능이 제품이 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4장 도화지로 자유주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그림 형식이나 재료에는 제한이 없으나 작품은 1인당 1개만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www.body.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출품 신청서를 작성해 작품 원본과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개발원은 미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제의 활용가치성, 독창성, 신미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총 40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별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상과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12월 중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전시되며 개발원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가세 브리싱 컵홀더, 텀블러 등 굿즈 별표 사인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별표 사인 굿즈, 고즈즈는 본래 상품, 제품이라는 뜻으로 대중문화에서는 연예인 관련 소품,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스티커, 액세서리 등을 일컬음. 개발원은 오는 11월 넷째 주에 최종 수상자를 개별 통보하며 시상식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진행될 계획이다. 접수처 이메일, 지원 양식 등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body.or.kr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T지역번호 02-3433-06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노인 키오스크 개선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고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 (니어)으로부터 제출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하는 무인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올해 정부 예산이 전체 정보화 사업 예산의 0.0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정보화 사업 전체 예산 2,800억 3,200만 원 중 1억 5,800만 원이다. 이는 지난 2019년과 동일한 규모다. 디지털화, 코로나19 등으로 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정보 취약계층 소외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키오스크 사용 관찰 조사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70세 이상 노인 5명 중 3명이 표를 구입하지 못했다.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이용에서는 5명 모두 주문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낯선 용어 어려운 조작 방식 심리적 부담을 어려움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애인들도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화면이 위치한 키오스크는 36.4%, 이들이 조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25.6%에 불과했다.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음성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키오스크의 비율은 27.8%에 그쳤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현재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이용 불편 사항을 조사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무인정보 단말,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 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으로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에 설치된 키오스크 800대만을 대상으로 제한의 현황 조사를 마쳤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 준수 모델을 시범 제작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착형 키보드 및 음성 해설 기능은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은 정보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유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년째 예산이 제자리걸음이라며 키오스크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지금 과기정통부는 정확한 전국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 정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1% 이상 우선 구매 의무 외면.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8개 소관기관에서 제출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은 2016에서 2019년 4년간 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 기준 1%를 넘지 못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체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기관 9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의무사항이 없는 한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절반이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재외동포재단으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0.08%에 그쳤으며 다음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0.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특히 연례적으로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못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국회의원, 장애 학생에게 사범대와 교대 입시 장벽 높다. 강민정 의원, 열린민주당, 국회교육위원회, 10월 22일 서울대, 인천대, 서울교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사범대학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선발하지 않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질타하며 사범대와 교대 입시에서 장애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장애 학생 특별전형, 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17개 사범대학에서는 매년 15,000명 안팎의 학생을 선발하지만 그중 장애 학생 전형을 통해 등록하는 학생은 70물결표 쌓인 90명 수준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0.5에서 0.6%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학생 특별 전형이 없는 학교도 있었으며 있어도 뽑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지난 3년간 1,349명의 사범대학 학생을 모집하며 장애 전형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의 경우 특별 전형을 통해 매년 4명의 모집 인원을 공고했지만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인천대학교 사범대는 장애 학생 특별 전형 자체가 없었다. 교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전체 인원의 1.9% 물결표 쌓인 2.3% 정도의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통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대는 모두 특별 전형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모집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형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은 편이었다.